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쩌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기업 3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한 개는 눌려졌다가 최근에 막 상승을 했고 2개는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처럼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겠지만 상승하기 전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업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홈디포. 미국의 가정집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조경 조명과 가전제품, 가구, 건축자재, 원자재, 바닥, 타일, 정원 관리 등 집 관련 가전, 가구와 도구, 용품, 제품, 설비들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북미에 2,300개의 매장을 둔 세계 최대의 주택 계량 체인점입니다. 이번 보고에서 수익은 6% 증가했는데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 압박을 받고 있어서 순이익 이렇게 4.25%로 감소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새 집을 찾거나 기존 집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새 집을 사는 것은 모든 종류의 주택 계량 프로젝트와 함께 제공되며 지금은 보류 중입니다. 그동안 홈디포는 가능한 곳에서 상장을 창출하고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때가 되면 강력한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한 조치로 일일 배송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유통센터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프로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새 주택 수요가 줄어들었고 기존 주택 수리에 대해서도 수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금리가 인하하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유가를 하락시켜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했으니까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면 홈디포에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홈디포의 차트는 바닥을 4번 찍고 현재 비행기는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기존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고갈된 이후로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아이바이어는 집을 사서 수리하고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은 아이바이어에 대한 의미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아이바이어는 기술을 사용하여 귀하의 집에 대한 제한을 직시하는 회사입니다. 아이바이어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방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많은 경우 전통적인 주택 판매보다 더 간단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아이바이어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회사가 귀하의 집의 가치를 추정하고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수락하면 회사는 집을 소유하고 마케팅하고 재판매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귀하가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 이 점은 전액 현금 제한의 확실성과 이사 시기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입니다. 디지털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에 뛰어든 다른 회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는 데 필요한 엄청난 현금 부담으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었고 지울로 같은 회사는 여기서 손을 뗐습니다. 오픈도어는 버텨내고 있지만 시장의 매물이 적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3분기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3,504채의 집을 매수했고 1,600채가 계약 중이며 6,288채가 재고로 있습니다. 작년보다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기 전에 보여주었던 성과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낮습니다. 이전의 성과를 보면은 투자자들에게 오픈도어가 건강한 반등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앱,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을 만드는 강력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훌륭한 파괴적인 사업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간간히 급등한 적도 있지만 올해는 53%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가 쭉 이루어진다면 주식은 이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한 투자 중에 하나이므로 제가 볼 때는 관망을 했다가 상승 시기가 보일 때 여기에 탑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웨어페어는 온라인으로 가구 및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가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성장이 끝난 이후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의 깊고 어려운 수익성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 여파로 고객과 연결하여 더 많은 성장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할 포인트는 구매자의 집에서 제품을 보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뒷받침하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롭십 모델과 물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수천 개의 공급업체와 협력합니다. 웹페어는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고, 대신 플랫폼과 운송업체로 일하기 때문에 강력한 수익성을 위한 완벽한 설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있게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개발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고요. 그에 비해서 결과는 잘 안 나왔다는 거죠. 원인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렸었고, 3분기는 고정 비용이 9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분기였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판관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용품 소매업체가 압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운영 환경에서 기적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감안할 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인하되면 웨어페어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진정한 반전 주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막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상승을 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